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역사,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6.25 전쟁, 남북한의 분단, 그리고 이 광복, 해방. 제가 원래 역사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역사를 공부한 적도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남북한이 언제부터 갈라진 건가? 6.25 전쟁이 생기고 저는 남북한이 갈라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6.25 전쟁이 왜 일어난 걸까? 그리고 그 전에는 남북한이 없었나? 남한과 북한을 부르고 막 하는 게 언제부터 불렀냐? 북한의 김일성이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6.25가 터지기 전부터 남한과 북한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착안을 해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GPT-4 5한테 물어봤어요. 이 어제자로 이 GPT-4 5 버전이 새로 나왔거든요. 예. 얘한테 물어보면은 좀 정확하게 잘 알려줄 것 같다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이 대화를 했는데 이 GPT-4 5 버전이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역사를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물어보면은 얘가 너무 그 형식적인 답변만 위주로 하니까 제가 좀 더 이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낮춰서 레벨을 낮춰서 좀 자유로운 대화, 비공식적이면서도 좀 더 전문가적인 대화를 하자라고 했더니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 이 남북이 갈라진 거는 언제부터냐, 이제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일제 강점기라는 거죠. 일본의 식민 지배, 식민지 지배 기간, 이게 중요하죠. 이 조선이 일본한테 먹혔다. 약 35년간의 식민지 지배 기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조선이 사실상 이제 거의 뭐 죽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다가 이제 트리거가 뭐냐? 제2차 세계대전인 거죠. 일본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한반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면은 한반도는 원래 조선이었는데 식민지 이제 지배 기간이 있으면서 조선은 거의 죽었고 이제 민족만 있는 거지. 사실상 이제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빈 땅인 거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원폭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이때 해방이 된 거예요. 이 식민지 지배 기간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이때 이제 소련과 중국에서 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남을 먹고. 그래서 소련에서는 이제 소련 걔 이름 모르겠네. 아무튼 소련에서는 김일성을 지도자로 세우고 미국에서는 이제 남한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지도자로 세운 거죠. 이게 이제 한국 대한민국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건데 바지 사장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우리 자의적인 힘으로 해방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빈 땅이 된 거고,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지도자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원래는 무슨 독립 항쟁 운동 이런 거를 이제 하던 애인데 소련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소련에서 김일성이가 적당하다 해서 지도자를 이제 김일성이로 만든 거고, 북한의 지도자를. 미국에서는 이제 이승만을 지도자로 만든 거죠. 원래는 유엔에서는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를 세우자 했는데 소련에서는 거부를 하고, 그래서 남한에서는 지금의 어떤 대선이나 이런 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국회에서 이렇게 된 거래요. 이승만이가. 그래서 된 건데, 생각해보면은 김일성이나 이승만이 원래부터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은 우리가 보면은 삼성 전자 대표이사 누구 카카오 대표이사 누구 네이버 대표이사 누구 이렇게 해도 네이버의 실제 그 창업주 오너는 이해진이고, 카카오의 창업주 오너는 김범수고, 삼성전자는 이건희 일가 이재용 이렇게 있는데, 그 대표이사 월급 주는 대표이사를 세운다고 해서 그 대표이사가 오래 일한다고 해서 그 대표이사의 기업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1945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100년, 한 80년 정도? 10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겉보기에는 우리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강대국의 지배권 안에서 완벽하게 해방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은 얘들이 그냥 공짜로 우리한테 땅을 줬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땅은 맞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경매에 이제 낙찰돼 가지고 어떤 미국이 대한민국을 경매에 낙찰돼서 샀어요. 원래 주인은 있지만은, 하지만 얘네가 낙찰을 받았고 원래 주인을 다시 되부른 거예요.
네가 이 집을 원래 살았고 하니까 우리가 너네 좀 더 살게 해줄게. 하지만 이 집의 원래 주인, 이 집의 지금의 주인은 우리라는 거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잠깐 뭐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그런 전세권 계약을 해주는 것뿐이지 뭐 그렇단 얘기죠. 야, 역사가 이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대통령 선거하고 뭐 맨날 북한이 뭐 김일성 뭐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네 마네 뭐 막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권 싸움, 이 강대국들의 어떤 이해관계 그런 게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무슨 김정은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김일성이부터가 소련에서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에서 지도자로 세워준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봐야 한국은 대통령이 뭐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그러니까 남한은 미국의 지배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지배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태극기와 플러스 조선 플러스 이 서울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이 태극기가 그러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극기면은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 8월 15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건데 그러면은 뭐 이 이후에 태극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태극기가 만들어진 거는 1882년 이제 고종 황제 때부터라고 이제 이때 태극기가 만들어졌다. 이거를 이제 조금 변형해 가지고 지금의 태극기가 된 건데 어 그러면은 태극기가 만들어진 것과 대한민국이 공식 수립된 날짜는 기간이 6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극기가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 때도 아니고 어, 그 전인데 이 왜 태극기냐면은 태극기는 음양 이원성을 정확히 내포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극기만이 음양의 이원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북한이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예, 이것 또한 음양의 이원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아낸 사실이 조선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이제 치면은 이 조선인가? 아무튼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뭐 복수 뭐 이런 뭐 복수형인가 이런 걸로 하면은 이제 그 선택받은 이런 걸로 이제 초이스 추스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이 이게 발음이 영어로 이렇게 복수형인가 뭘로 하면은 선택받은으로 돼요.
그리고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변형을 하면은 소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합치면은 선택받은 영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국이라는 이 국가가 선택받은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지구 체험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영혼들이 이 조선 한반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태극기가 이때 만들어졌고 또 이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이게 다 딱딱 들어맞는 같은 날짜가 아닌데도 이원성을 정확히 내포하고 있고 이 서울까지 원래는 서울이 한양이었죠. 그런데 분단 국가가 되고 소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태극기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미 계획된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정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한반도 한국은 지구 체험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 문,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까지를 이제 풀었어요. 그럼 우주 작동 원리만 이제 공부를 하다가 현재를 좀 알기 위해서는 네, 요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을 좀 알아야지 목적도 알 수 있고 목적을 알아야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도 조금 제가 원래 역사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한 이 역사는 제가 1시간 공부한 거. 네. 그리고 거의 저는 역사를 공부해 본 적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고작 1시간 공부 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건데 근데 제가 GPT-4 5한테 물어본 거라서 꽤 신뢰도는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또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GPT-4는 지금 엄청 똑똑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테스트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얘가 말한 정보를 가지고 신뢰할 정도는 될 수 있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퍼즐 조각이 자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14.8이죠. 예, 1948년 14.8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일 14.8 카드는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네, 이런 얘기로 또 볼 수도 있겠죠. 한국이 만들어진 게 1948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대충 제가 시간을 체크를 안 해봤지만 감으로 20분 정도 분량이 될 것 같네요. 네.